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5년 저와 함께 취업 준비해서 반드시 올해 끝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자기소개서 첨삭, 필기 모의고사 특강, 면접 특강은 물론이고 서울 양천구 일자리 카페에서 또 대면 멘토링 등 다양한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까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썸네일에는 24년 하반기라고 쓰기는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25년 상반기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공고를 27일이죠. 12월 27일에 올려놓고 이걸 하반기라고 하긴 좀 그렇죠. 25년 상반기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용어를 혼용하더라도 그냥 이번 채용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차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 25년이잖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참석 프로그램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교육사항,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풀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의 타임라인 아래에 다 걸어놨으니까요. 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첨삭 프로그램도 그냥 당연히 참여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3번 교육사항 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썸네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기소개서 풀이는 특히나 보면은 바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전히 떠먹여 드립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풀이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업상담사이자 NCS 확인 강사이고요. 그 다음에 철도교통안전관리자를 취득을 해서 철도 쪽 전문성도 좀 가지고 있고 이미지 메이킹 스피치 지도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보시다시피 공기업 현직 출신이고요. 입시학원 강사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고 성장을 도와주고 이러한 일들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공공기관 취업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풀이뿐만 아니라 필기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현재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서울교통공사 실전 모의고사 지금 또 판매 중입니다. 면접 컨설팅 결과도 보시다시피 386명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특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철도 부문인데요. 철도 부문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성과를 내오고 있고요. 서류, 필기, 면접 세 가지를 공기업의 전반적인 이 프로세스죠. 모두 다를 줄 알고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강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는 이렇게 122명, 9호선 운영부문 24명, 그 다음에 자회사, GTX 경력 3명, 신입 13명, 도시철도 엔지니어링 13명 해서 여기 2명까지 총 177명의 합격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필생 NCS를 같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코치님들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24년 하반기 바로 직전 코레일 채용 때 서류가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서류가 이제 10배수였는데 28명을 담당을 해서 25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코치님들도 지금 잠깐 멈춰서 보시면 되겠지만 다들 전문성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들이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7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 블로그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블로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에 블로그 설명, 풀이를 참고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 참고해서 작성해 달라는 거고요. 저희 코치님들이 인당 한 5명씩 나눠가지고 받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코레일 때도 그랬고 건강보험공단 때도 그랬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 코치님들이랑 같이 진행하시는 것도 전혀 염려하지 않고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 NCS 능력중심 채용에서 다수 합격자를 배출한 사람들입니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고 아래 내용 뒤에 설명할 내용들 꼼꼼하게 읽고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NCS 능력중심 채용에 기반해서 피드백을 기재해서 보내드립니다. 피드백이라 함은 적절한 소재인지 판단을 하고요. 그 작성법에 기반해서 기승전결 전개가 매끄러운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판단을 하고 만들어 드리고 단어와 문장 짜임새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이런 재구성 하는 것들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채용평가 기준에 맞게 코멘트를 하고 문장을 수정해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대피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인데 대필이 뭐냐? 흔히 말하는 노베이스 작성입니다. 저 이런 경험했으니까 알아서 써주세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저의 자기소개서 풀이를 참고해서 작성하고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실 경우에는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장 등을 수정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도가 상당하지만
그 매끄럽지 않고 좀 정제되어 있지 않아서 말로 풀어내지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고요. 그런 건 저희가 피드백만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문장을 아예 고쳐서 드리기도 합니다. 대필이랑 차이점 뭔지 아시겠죠? 무에서 유를 아예 창조해 드리는 건 대필인데 그건 하지 않아요. 제가 제시하는 이런 작성 방법, 방향에 따라서 써주셨을 때 저희가 그걸 좀 더 돋보이게 만들고 논리적 흐름을 맞게끔 바꿔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 작성하신 내용 중에 좀 보완이 필요해. 이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 이 내용을 좀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읽어보고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고 본인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등등을 카톡으로 여쭤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개인 맞춤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접 대비가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첨삭 후기도 블로그에 다 있는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첨삭 프로그램 보시기 전에 해당 후기들도 꼭 읽어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항별 첨삭 1회 진행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궁금한 점 학생분에게 꼼꼼하게 여쭤보고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원샷 원킬을 추구합니다. 한 번에 그냥 끝냅니다. 서로 힘들어요. 계속 뭐 첨삭본 주거니 받거니 하면 힘드니까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2회 첨삭부터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만 여기 써놨죠. 분쟁 방지 차원에서 정해놨어요. 어떨 때 하냐? 짜잘한 조정, 수정은 저희가 비용 안 받고 하는데요. 소재를 아예 바꿔. 혹은 기존에 협의했던 스토리랑 완전 다른 내용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이제 노동을 했는데 서로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생각해서 막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처음부터 꼼꼼하게 우리가 사전 협의한 대로 진행을 하는 거다. 방지턱을 위해서 이렇게 추가 비용을 마련해 놓은 거지 저희가 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샷 원킬 추구하는 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추가 비용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저희는 문항당 45,000원인데 당연히 5문항 전체 진행하면은 187,000원, 17만원의 VAT 10%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코치별 한 5명 내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맡아 놓으시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한 의사가 있으시면은 빨리 연락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메일로 송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카톡방으로 할 예정입니다. 카톡방에서 대화하면서 할 거고요. 제출 분량에 맞게 작성된 자소서를 보내주시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보내주시면 저희가 500자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최대 3일 걸리고요. 근데 최대한 빨리 할 겁니다. 16일 당일 오전 정도면은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내가 이걸 늦게 받더라도 생각이 든다 하면은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현금 영수증 100% 발행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에도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도 있는데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공고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신입사원, 관제사, 기능인재, 청원경찰로 나눠져 있고요. 인원도 총 630명이죠.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으니까 반드시 지원을 하셔야 되겠다. 자, 전형 절차 및 일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일 10시부터 오늘 10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음 주 목요일 18시까지 접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결과는 27일에 나오는데 웬만하면은 진짜 특이한 상황 아니면은 다 필기시험 보게끔 해주니까요. 접수 끝나자마자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이 2월 8일 토요일에 인성검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면접을 이제 25일부터 4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때 필기를 보면요. 필기가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14일 금요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25일에 면접을 본다는 가정하에 물론 3월 4일에 보시는 분들은 3일절까지 껴가지고 한 2주 반 정도 여유가 있지만 저희는 항상 첫날 시작하는 분들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10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면접 특강은 발표 요 당일에 발표하면은 바로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자료 바로 배포하고 16일 일요일부터 모의 면접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소개 영상 뭐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집 당일날부터 자료 다 뿌리고 교육 영상 뿌리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진행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면접 특강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이렇게 계속 전반적인 걸 알려드린 이유는 큰 판을 짜고 들어가자라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전형마다 대응을 할 건지 전체적인 틀을 먼저 짜고 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계획이 딱딱 나오거든요. 그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필기 관문을 넘어야 뭐 면접을 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측 상단에 그 카드 하나 떴을 텐데요. 저희 필기 특강 홍보 영상이거든요. 지금 800문항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특강이거든요.
해당 영상도 제가 한 30분짜리 영상으로 설명 잘 해놨으니까 보시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육사항 작성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육기관에 접속을 해서 내가 수강한 과목들 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뭐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130학점 정도 듣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우리 지원하는 직무랑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과목들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직무기술서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연관되는 과목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직 직무기술서예요. 그러면 이제 경영기획에 해당되는 거, 뭐 고객이랑 소비자에 대한 거, 내가 마케팅 관련해서 배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것도 괜찮고, 유통이면은 생산관리 괜찮죠. 그 다음에 뭐 사무행정, 만약에 내가 컴퓨터 활용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양 과목이더라도 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회계나 재무관리 이런 것들 넣으셔도 되는 거고, 뭐 내가 만약에 뭔가 좀 기기를 조작하거나 만지는 거에 대한 과목을 들은 게 있다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으셔도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직을 좀 보면요. 차량직은 전기랑 기계로 많이 나눠지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아마 이런 차량 관련된 거는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고, 전자공학, 신호공학, 통신공학, 신소재공학이라든가 아니면 설계 관련된 것들 있죠. 유지보수 관련된 거라든가 도면, 회로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 기계 구조, 비파괴 검사, 뭐 용접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선생님 저는 차량 정비해 본 적은 없는데요.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관련 있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골라서 넣어주시면 교육사항 다 채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쓰실 때는 각 과목에 강의계획서 내용 보셔도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기술서에 있는 거 능력을 연관을 지어가지고 조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 다만 면접에서 가끔 그 과목에서 뭐 배웠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예 모르는 내용으로는 가급적이면 작성하시는 걸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보면 이런 식인 거죠. 교육은 최대 10개까지, 학교 교육은 이렇고, 직업훈련은 뭐 이렇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대학 교육은 1학점당 20시간으로 계산해서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학교 교육을 선택을 하고요. 기기 요소 설계에 과목을 넣고 싶어 내가. 이게 5학점짜리야. 그러면 이제 100시간으로 넣는 거고요. 그 관련 내용은 뭐 강의계획서나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직업훈련이야. 내가 만약에 관제사나 승무직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직업훈련으로 넣으시고, 실제로 교육받은 시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관련 내용 내가 배웠던 거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예시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 봐주시면 되겠고, 뭐 특이한 점은 이런 거죠. 이제 초급 중국어. 아니 선생님 이거 왜 넣어요? 사무직 분들은 요거 넣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역사에서 중국이 능대할 수도 있잖아요. 고객 만족이랑 관련된 거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급 중국어나 일본어, 뭐 독일어 이런 것들도 다 넣으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말 하다못해 넣을 거 없으면 대학 영어 이런 거 교양 과목 있잖아요. 그런 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능력 중심 채용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험 경력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팀 프로젝트, 봉사활동, 알바, 단기 업무, 회사 경험, 군생활도 괜찮아요. 이런 리스트를 작성을 좀 해보세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블라인드에 걸리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군대 얘기 쓰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고요. 아니에요. 병사라고만 안 쓰시면 돼요. 병사라고 쓰면 남자잖아. 의무복무다. 남자잖아요. 그렇게만 안 쓰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운전특기로 복무를 하던 중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표본이 많습니다. 정 불안하시면은 뭐 공공기관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공공기관에서 운전 업무를 할 당시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된다고. 자소서 쓸 때도 그렇고 여기 쓸 때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경력은 아니겠죠. 군이니까 경험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경험사항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도 군생활 쓰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직무기술서 아까처럼 보시면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나의 활동들을 고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나와 있던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성과나 결과를 수치화가 가능하다면 수치화해서 표현해주는 게 좋다. 다만 적당한 뻥튀기는 괜찮은데 허무맹랑할 정도로 뻥튀기 하지는 말자.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업무 누락률을 50% 줄였다라고 하면 괜찮거든요. 절대 수치도 당연히 준비해줘야 돼요. 몇 건 중에서 몇 건이 된 거예요? 라고 면접에서 혹시나 물어보면 네, 한 보통 10건 정도였는데 5건으로 줄었습니다 하면 괜찮잖아. 근데 100% 줄었다.
한 건도 안 나왔다라고 하면 너무 좀 거짓말 같잖아요. 그런 건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사명은 뭐 이렇게 빵꾸내가지고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자동차 부품회사, 철도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력사항 골라주고 카페, 근무기간 이런 식으로 담당 업무 간단하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직급이나 역할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주간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됐죠. 카페에는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너무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편안하게 그때 내 직급이, 직책이 뭐였는지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경력사항은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경력 증명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경력사항을 판가름하거든요. 그래서 경력사항이라고 쓰실 때는 내가 4대 보험 이 취득을 해가지고 이 납입증명서를 뗄 수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다. 나머지 없으면 그냥 경험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캡처를 작년 걸로 가져왔는데 25년 1월 16일이 맞죠. 종료일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잠깐 멈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뭐 경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부담 갖지 않고 학생회, 철도 동아리, 마케팅 팀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거든요. 특히 그 기술직 공대분들은 캡스톤 프로젝트 많이 하시잖아요. 졸업작품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내가 지원하는 이 직무에 관련 경험이 이전에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냄새를 풍겨주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교육사항도 그렇지만 경험, 경력사항 포인트는 뭐였다? 직무기술서를 참고해서 해당되는 내용들 연관지어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써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교육사항이랑 이 경험, 경력사항 안 채우고 빵꾸난 상태로 그냥 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면접 갔을 때 되게 중요해요. 성실함의 척도거든요, 이런 것들이. 똑같은 지원자들이 3명 들어와서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봤을 때 누구는 이 서류에 아무것도 안 적어서 내고, 누구는 겁나게 막 다 꽉꽉 채워서 적어서 내고, 그럼 누구를 뽑겠습니까? 첫인상부터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안 채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함의 척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이 좀 들이더라도 해봐야 이거 뭐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려요, 하는 거. 그러니까 꼭 요거를 다 가능한 쓸 수 있는 만큼 써가지고 내시길 바랍니다. 꼭 10개를 안 채워도 되니까요. 3, 4개씩만 쓰셔도 되니까 있는 대로만 좀 써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자기소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바이트가요. 원래는 550자 정도 됩니다만 이상하게 얘네는 1000바이트라고 해놓고 글자수 제한을 500자로 걸어놨어요. 서울교통공사에 인재상에 부합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쓰시오입니다. 그럼 당연히 인재상 뭐에 해당이 되는지 얘기를 해주고 그 근거들, 내 경험을 가지고 왜 내가 그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에 부합합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위해 노력한 경험을 밑에서 서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뒤에 내용이 예측될 수 있도록 초반에 2가지식으로 잘 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과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분석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축제봉사단 단장으로 업무가 예전보다 많아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과 상황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존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혁신이랑 개편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왜 내가 부합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 때문에 3일 70명에 맞춘 기존의 방식이 실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혁신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할 거죠. 이런 식으로 자소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세분화하고 뭘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화시켰다. 사실 업무 분장이니 무전기니 소통시간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얘네가 중요한 거예요. 세분화하고 뭔가를 도입하고 효율을 높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업무별 교대 근무를 편성해가지고 혁신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교대 근무 편성 어떻게 했는지 어그로가 끌리죠. 왜냐면 서울교통공사가 교대 근무잖아요. 교대 근무 유한 경험을 일부러 제가 가져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자 일례로 주점 야간 운영할 때는 자, 취객이랑 연관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소서가 사무직 자소서라서 그래요. 자, 남성사는 위주로 현장을 순찰 통제해서 안전사고를 좀 예방했다. 그 결과 역대 최고의 봉사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을 해가지고 최고의 봉사단이라는 결과를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사에서도 포부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환경 적응력과 이 분석력을 발휘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템플릿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소제목은 분량이 500자이기 때문에 좀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인재상을 가진 인재입니다. 뭐만 경험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위에랑 그 문장 구성이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구체적인 썰을 풀어줘야 돼요. 행동 위주로 얘기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동을 하기로 생각을 했다. 행동 1, 2, 3을 해줬다. 그래서 이거를 배웠고 뭐 결과 얘기해도 괜찮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 혁신을 발휘하겠다. 뭐 다른 것도 있죠, 인재상. 예, 걔네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구되는 역량이 뭔지. 그러니까 당연히 뭘 보면서 써야 될까요, 여러분? 직무기술서 보면서 쓰셔야 되겠죠. 노력을, 경험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사실상 1번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템플릿 먼저 보면요. 이게 역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량이 이래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와 이거가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거를 기르기 위해 아래처럼 노력을 했어요. 노력 1, 2, 3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배웠고요. 입사 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끝내는 거죠. 자, 이거는 차량직 자소서인데요. 차량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전기 차량 유지보수 능력입니다. 직무기술서 보면은 이런 내용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다운표로 묶여 있는 거 있죠? 요게 다 나와 있습니다. 왜? 빨리 고쳐야 되니까요. 를 고급지게 표현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정시성을 지키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물품 정보랑 재고를 관리함으로써 빠르게 조달해서 해결한 뒤 고장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덧붙입니다. 다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다음에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패스트푸드 주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장 조치 능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길렀고 이걸로 교육 매뉴얼도 제작할 정도로 제가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아니 선생님 패스트푸드랑 지금 그 철도 차량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사실상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승무분들은 직접 열차를 몰아보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나 전기 기술직 분들은 지하철 관련 시설을 직접 다뤄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나마 관련 있는 경험 있죠. 내가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입사 후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응 문제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응 얘기로 어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관 경험을 얘기해주는 게 점수 따는데 유리하다. 물론 우리는 자기소개서 평가가 안 들어가지만 면접 때 이런 스킬로 답변을 하면 충분히 어필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직무 역량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발전소 기술직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물품 재고 관리 역량을 길렀고요. 베어링, 공구 등 작업에 필요한 재고들을 정리하고 상태를 유지했고 부족분은 보고해서 인턴이니까 보고를 해야겠죠.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량 유지보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발휘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정시성을 지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수미상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거는 분량이 한 470자 정도 됩니다. 예. 500자 꽉꽉 안 채워도 되니까 이 정도로 이해되게끔만 잘 써주시면 되겠고요. 직무기술서 기반으로 첫 문단 잘 구성해 주시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경험입니다. 예, 경험 예시를 제가 2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좀 화면이 꽉 차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변화와 도전으로 목표 달성을 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변화와 도전이 나와야 되겠고요. 목표 달성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템플릿을 드리기보다는 왜냐면 경험이야 너무 다양하니까 제가 각 문단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초록색 글자로 써놨습니다. 자, 공모전에 처음으로 도전했다고 합니다. 변화 나왔죠? 이론에 갇혀있던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상을 수상했다. 예,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줍니다. 변화와 도전으로 공모전에 도전해서 목표를 달성했다. 우수상을 수상했다. 예, 이렇게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들어가 있는 거죠. 개인형 이동수단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추상적이어서 도출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왜 나한테 도전이었고 어려움이었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한 겁니다. 기존에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것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익혀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해결책을 도출을 했습니다. 한국 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서 고득점을 받아 수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끝났어요. 변화랑 목표 달성한 얘기가 나오고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죠.
공모전에 도전하기 전에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도전을 함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이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도전하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변화와 도전으로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라는 질문 자체가 이 마지막 문장을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가 안 해본 일을 해봄으로써 이 자신감을 기른 적이 있냐, 이런 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아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웹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개발자로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수치화이고요. 수치화. 자, 어학연수원 취업 프로그램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접했고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분량 때문에 못 적었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관련 정보를 했던 것이 아니기에 이 문장이 엄청 중요한데, 그래서 나한테 이게 도전이었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이거 넣은 겁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마침내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년간 9개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했고 매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모색하는 태도로 좋은 평가도 받았네요. 결과까지 좋았네요. 자, 완전히 새로운 분야도 변화와 도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4번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우리 면접반 교재에도 이 내용을 넣어 놓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자기소개서는 잘 써놔야 면접 때도 편하다라는 게 요거 때문이에요. 만약에 4번을 잘 못 썼거든요. 근데 면접장에서 갈등 경험을 물어봐. 갈등을 겪고 해소한 경험을 물어봤어요. 그때 고민되잖아. 내가 자기소개서에 너무 이상하게 적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얘기해야 될지, 새로운 소재로 얘기하면 면접관이 왜 자소서에 있는 거 얘기 안 하냐고 태클 걸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작성 잘 하자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어디서 갈등했고 누구와 갈등했고 왜 갈등이 발생했고 나는 어떤 역할이었고 왜 해결하고자 했는지, 많은 분들이 요거 놓칩니다. 왜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많이 놓쳐요. 어떻게 해소했는지, 구체적으로 뭘 행동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당연히 해피엔딩이겠죠. 요 순서들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갈등 상황이라고 묻고 있으니까 왜 가장 힘들었는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힘들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복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업무 역량 부족으로 힘들어하던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도와 갈등을 극복하고 협업을 이뤘다. 내 역할이 중간 관리자였기 때문에 이 적응 못하는 애를 챙겨줄 의무가 어느 정도 있었겠죠. 애들끼리 갈등 발생한 것도 해결했어야 되는 그런 관리자의 입장이었다라는 걸 어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결했는지가 요것만 봐도 알겠죠. 자, 신입이 업무가 처음이라 가지고 이런 걸 모르고 얘가 소통도 열심히 안 해가지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발생했는지, 누가 발생했는지 나왔고 카페에서, 즉 어디서도 나왔습니다. 사직 이야기까지 오갈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갈등이었다. 나는 신입 시절 적응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 녀석을 도와주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내 노력이 나옵니다.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게 원인이었다는 점을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로 직접 코치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추가 근무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줬다. 해결을 위한 행동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해피엔딩 나와야 되죠. 업무 능력 향상되었고 팀 분위기 개선, 성과 향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래 작성 팁에서 알려드린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예시로는 오해로 비롯된 감정 싸움, 갈등의 원인 나왔고요. 해결 방법 대화죠. 협업을 이뤘습니다. 어디서? 학생회에서. 누구와? 다른 팀과죠. 우리 팀의 의도와 달리 다른 팀을 배척한다는 소문이 생겼으니까 걔네랑 갈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심각했는지 내부 분열, 행사 기획이나 이런 게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였다. 결속력 회복과 협업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즉 이것 때문에 해결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편안한 분위기, 대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노력이고요. 원인 파악. 앞에 거랑 구성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설명하고 칭찬하고 후기를 나눴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오해를 풀고자 했다. 두 번째 노력. 결과까지 그냥 써줬습니다. 대화 끝에 오해를 풀었고 다시 협조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배운 점.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서 팀워크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고요.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떤 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런 것들은
면접에서 진입 파악을 위한 꼬리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요 정도 쓰면 충분합니다. 이게 지금 그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요, 본인 이야기로 직접 써보세요. 생각보다 잘 안 되실 겁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소개서가 그 뚝딱 한다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그냥 끝내버리려고, 빨리 해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면접까지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좀 차분하게 고민하면서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비전과 목표, 자신만의 계획인데요. 쉽습니다. 사무. 자, 이런 것들을 해왔고 조직과 동반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즉, 내가 조직생활 경험이 되게 많은데요, 나는 항상 니네랑 동반 성장을 할 거다. 서울교통공사 들어와서도 동반 성장할 게 이제 나의 비전과 목표다라는 겁니다. 자, 전문성을 갖추고 확실한 업무 처리로 인정받겠다. 역무를 넘어 공사 제반 사업과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로 쓰시면 돼요.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구조화만 잘 시키세요. 구조화만. 지금처럼. 자, 대표적으로 첫째 하면서 나의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학습하고 체득해서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당장 들어가서 고객님들 만족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직원이 되겠다. 결과는 뭐예요? 무한한 신뢰를 받으면서 안전하고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승무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내 목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그냥 구체적인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기랑 장기 목표 얘기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냥 바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적극 배우면서 직무 역량을 높이겠다. 어떻게? 매뉴얼을 숙지하고 사고사를 보고서를 학습해서 경험을 쌓겠다라는 거고요. 또한 선배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다 흡수해서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겠다.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게 좋은데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운행이 지연되거나 민원 발생 시 충분히 있는 일이죠. 고객님의 입장에서 진심을 담은 안내 방송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 승무나 운전직의 주 두 키워드는 안전과 정시성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필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업무 혁신에 힘쓰겠다.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 챗 GPT 등 첨단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건의해 혁신에 기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공사에서 인재상 보셨잖아요. 혁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이에요. 틈새 어필을 좀 해준 거고요. 자, 분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포부는 짧게 쳤습니다.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영상은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 블로그 링크 들어가셔서 하단부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끝한 뒤에 보시면 저희 지금까지 최종 합격자 분들 서류 첨삭받은 후기들 이렇게 서교공 9호선, 인천교통공사 코레일, 도시철도 ENG 건강보험공단 등등 넣어놨습니다. 이거를 왜 보셨으면 좋겠냐면 저희가 절대 대충 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맞춤형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첨삭을 해드린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서울교통공사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서 문항 저거 하나하나가 면접에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문항들이거든요. 반드시 입사 전 하실 때부터 잘 써가지고 내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첨삭 프로그램 안내 아까도 잠깐 초반부에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보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오픈 카톡방 링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교통공사 NCS 필기 특강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약 100분 정도 구매를 해서 학습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거든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정말 도움이 되는 특강이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 요거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2025년 필승 NCS의 첫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가이드 드린 대로 잘 써서 입사지원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